실학, 실사구시 학파, 국학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학은 세 가지 흐름으로 살펴봤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첫 번째 경세치용학파였죠. 경세치용학파. 경세치용학파를 우리가 중농학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나요? 중농학파. 그 다음 두 번째 뭐였어요? 이용후생학파. 이용후생학파. 이용후생학파는 중상학파라고 했죠. 상공업을 중시했다. 그리고 이들을 우리가 청해문물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북학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사구시학파입니다. 실사구시학파는 우리 것 좀 공부 좀 하자. 우리 것 좀 제발 중국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건 누구다? 실사구시학파, 국학파를 얘기합니다. 굳이 죄송합니다. 굳이 복습 안 해도 되게 할까요? 경세치용학파, 중농학파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일 먼저 유영원, 유반균자, 이성곽, 한영, 존붕폐사, 그 다음 정약용, 정여정, 대야마하고, 그 다음 경목흠, 탕원전 이렇게 외워도 되지만 여러분은 선택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이용후생학파, 중상학파의 북학파의 유수원, 우수상 이렇게 외웠죠. 홍대영, 홍, 담임의지, 지연농, 홍, 담임의지, 지연농. 박지원 양반은 과한열 낸다, 제북청소 이렇게 해서 정리했죠. 실사구시학파, 국학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학자들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뭐 했다? 점차 벗어났다. 그래서 이제 누구 거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나라 거. 우리나라의 역사, 지리, 언어, 문화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저술을 하였다. 19세기는 1800년대죠. 1800년대에 들어와서 무슨 정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도정치. 정조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세도정치가 전개되죠. 이후에 1801년 천주교 박해 있었죠. 이후에도 천주교 박해가 있습니다. 실학자들을 탄압했죠. 왜요? 이 중농학파였던 정약용 가문 등등이 천주교를 서양의 학문으로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정조 때 성장했던 사람들인데 정조 때는 이 남인들, 이 중농학자 중에 이 남인들이었던 사람들, 이 남인들이 그러니까 정조 때는 남인들을 중용을 했단 말이에요. 정조가 최재공, 정약용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이 천주교를 서학으로 연구를 하니까 천주교 박해 심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도정치기에 들어와서 실학자를 탄압하고 천주교를 박해하면서 실학의 개혁적 성격이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대신 역사, 지리, 금성문 등에 대하여 연구가 되었죠. 이때 대표적 학자를 우리는 누구를 얘기한다? 김정일을 들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나왔습니까? 이익은 우리 어디서도 나왔었죠? 중농학자 이익, 이성곽, 한영, 존붕폐사 이렇게 갔고요. 그 다음 이익의 제자들이 성호학파를 만들었는데 이익의 제자 중에 누가 있었어요? 안종복이 있었죠. 안종복이 어디서? 동사 강목에서, 그죠? 그 다음 이긍익의 연려실기술, 한치윤의 해동역사, 그 다음 이종희의 동사, 유득공의 발해고, 그 다음 김정희의 금속과 안록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제일 먼저 이익. 실증적 비판적 역사 서술을 제시했다. 실제 증거를 대봐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 야, 우리 역사가 어떻게 중국 중심의 역사가 되냐?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탈피하고 우리 역사를 체계화하자라고 주장했어요. 이익의 제자 안정복이 맞습니다. 스승님. 안정복이 동사 강목에서 안동복 그럴까요? 안정복, 동사 강목 이렇게 해두면 안 잊어먹겠죠?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체계화하라 스승이 그랬죠. 이익이 그러자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 우리나라의 역사를 서술했죠.
그리고 우리 역사에 뭐요?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탈피해라. 그랬으니까 우리 역사에 독자적 정통론을 세워서 체계화하였다. 그리고 역사 사실들을 치밀하게 고증하여 고증사학의 토대를 닦았다라고 얘기하죠. 이 얘기 뭐라고 했어요? 실증적 비판적 역사 서술을 제시하자 고증사학의 토대를 닦았다. 스승이 훌륭하니까 제자도 훌륭했습니다. 그 다음 이긍익이 등장하네요. 이긍익은 연려실 기술을 저술하죠. 조선시대의 당대의 정치와 문화를 정리했네요. 안정복의 동사 강목은 어디까지? 고려 말까지. 이긍익의 연려실 기술은 조선시대. 그 다음 한치훈이 등장하죠. 한치훈의 해동 역사. 해동이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500여 종의 중국 및 일본의 자료를 참고하여 편찬하였다. 민족사 인식의 폭을 확대했다라고 우리가 평가하죠. 그 다음 이종희의 뭐요? 동사. 동사는 고구려 역사입니다. 고구려 역사. 고구려 땅이 추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동사하면 안 되죠. 자, 이종희의 동사 고구려 역사 연구입니다. 유득공의 발해고, 이거 모르면 간첩이에요. 유득공의 발해고, 발해사 연구가 심화되었다.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고구려나 발해는 모두 만주지방에 있었죠. 그래서 만주지방까지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확대시켰죠. 당연하죠. 한반도 중심의 협소한 사관을 극복했다. 당연한 내용입니다. 이종희의 동사는 고구려 역사니까 고구려사, 유득공의 발해고는 발해사였죠. 그러니까 만주지방까지 간 거고 한반도 중심에서 벗어났다. 그죠? 그 다음 김정희, 추사체로 유명한 김정희는 금속과 안록을 쓰죠. 금석은 돌 이런 데 새겨진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산 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혔다. 진흥왕 순수비는 뭐예요? 진흥왕이 영토를 넓히면서 그 땅에 가서 직접 비석을 땅을 돌아보고 비석을 세우게 했죠. 진흥왕 순수비에는 뭐가 있었죠? 북한산비, 창녕비 있었고요, 황초령비가 있었고요, 마운령비가 있었죠. 요 네 개를 우리가 진흥왕 순수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국학파의 영향 이후에 19세기 후반 1800년대 말이죠. 박지원의 손자인 박규수, 그 다음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김옥균 등 개화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국학파들은. 그죠? 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안정복 동사 강목 외우셔야 됩니다. 안동복 그럴까요? 누구의 제자였다? 이익의 제자였다. 이긍익은 이긍연 연려실 기술 이렇게 할까요? 여기가 고조선에서 고려 말이면 여기는 조선시대다. 한치훈의 해동 역사, 외국의 자료를 참고했다. 그래서 민족사 인식의 폭을 확대했다. 이종희의 동사는 고구려사다. 유득공의 발해고는 발해사다. 만주지방까지 갔네. 한반도를 벗어났네. 김정희의 금석관록에서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혔다. 나중에 김정희의 제자가 우리 등장하는데 역관 오경석이 있죠. 우리가 개화파에서 얘기할 건데 오경석이죠. 역관 오경석이 이후에 사만금성록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사만금성록. 스승이 훌륭하면 제자도 훌륭한 거예요. 그죠? 이익은 어떤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자, 이익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나라 역사의 독자성을 인식하면서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했다? 비판했다. 그래서 또 그의 제자인 안정복이 동사 강목을 저술할 때 이익이 이렇게 충고했대요. 제자야, 우리나라는 스스로 우리나라의 것이니 그 서술 체제가 저절로 중국사와 달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보면 이익은 또 성호사설에 실린 사만정통론에서 이익이 뭐요? 사만정통론에서 우리 역사를 중국사와 어떻게 대등하게 견주었다. 우리나라의 역사의 정통을 단군, 기자, 그 다음 사만, 그 다음 삼국, 여기는 통일이 없었던 시대죠. 그 다음에 통일신라,
그 다음 고려, 이후 조선이겠죠. 단군 기자 다음에 등장한 뭐요? 사만으로 가죠. 그래서 이 사만 정통론을 내세웁니다. 이러한 이익의 사만 정통론은 안정복이 어디로 갔다? 안동복 그랬을 우리가 동사 강목으로 이어졌다. 자, 그 다음 이익의 제자인 안정복의 삼국 인식을 살펴볼까요? 안정복은 고구려의 강대하고 현저함은 백제에 비할 바가 아니며 신라가 자처한 땅의 일부는 남쪽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므로 김씨는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이죠. 김씨는 신라사에 쓰여진 고구려 땅을 근거로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김씨인 김부식이 뭐 했다? 역사 인식이 좀 좁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편찬한 내용을 보면 신라는 자세히 기록했고 뭐 백제에 대해서는 겨우 세대만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없는 것도 많고. 그런데 고구려가 백제보다 강하고 신라는 저 남쪽에 불과할 뿐이니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죠. 그 다음 유득공의 발해 인식 살펴보겠습니다. 유득공은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여씨가 망하고 부여죠. 고씨가 망하고 고구려죠. 김씨가 남방을 차지했어. 어디에요 김씨? 통일신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방을 차지했다 그러면 여기는 통일신라입니다. 대씨가 대조영이죠. 발해 대씨가 북방을 차지했다. 남쪽과 북쪽이 둘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했으니 이게 뭐다? 남쪽과 북쪽의 나라 두 개니까 남북국 시대가 아니냐. 당연히 남북국을 다룬 역사책이 있어야 하는데 고려가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저 대씨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고구려 사람 아니냐. 그러므로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은 어떤 땅인가? 바로 고구려 땅 아니냐. 그래서 유득공의 발해 인식을 살펴보면 남북국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죠.